네. 자 이번에도 이제 뭐 NSC 그 이제 그 회의를 뭐 어떤 방식으로 열고 또 누가 참석하고 말고 뭐 대통령이 뭐 들어가고 말고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사실 그 전에도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또 그런 걸 많이 네. 비판했잖아요. 네. 그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NSC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열었죠. 그냥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장관이나 의장께서 상황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청와대로 가는 경우 있고 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NSC는 열었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 윤석열 정부 이번에 보면서 뭐 7시 30분에 뭐 6시 42분까지 SLBM을 쐈다. 그래서 7시 30분에 사전에 다 탐지하고 있었고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고 7시 30분에 한다. 그리고 뭐 저 누구야? 안보실장이 뭐 그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은 좀 빨리 출근해 주십사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래. 기본이고 상식이죠. 오히려 지금 가장 허점을 나타낸 거잖아요. 6시에 ICBM을 쏘고 그 이어서 이제 두 발을 연달아 해서 한 40분 가량의 세 발을 쐈는데 대통령께서는 한남동 공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미 이게 그냥 최악 전시 상황이다. 그다음에 뭐 급변 사태다. 뭐 이런 사태까지 갔다면 아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이 비정상적인 구조,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여기 있고 뭐 한남동에 뭐 8분 안에 온다 뭐 하지만 거기 있고 그거하고요 같은 구역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빠르게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그게 바로 이번 미사일 발사 때 보여줬던 가장 이번 정부의 패착. 예. 뭐 7시 30분에 한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또 종종 연출이 되겠네요. 이제 국방부 내에 내에 대통령 집무실 내에 이제 대통령 공간이 생기지 않는 날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는 군 통수권자가 지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번 NSC 7시 30분에 열렸던 NSC가 아닐까. 출근 시간도 뭐 보통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뭐 9시 그러니까 일반 이게 직장인들? 언론에 생각을 언론에 오늘은 좀 빨리 출근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보실장이 그걸 또 자랑이라고 막 언론에 떠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은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실에 위치해야 되는가? 그다음 24시간 대통령 직무실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건가? 예. 그거를 명확히 판단하고요. 개인 생활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네. 참으로 부족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보를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곧 국가 안보의 중추인데 그 존재 자체가 예. 그죠? 결심을 해줘야 되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럼요. 아마 뭐 그런 어떤 인식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뭐 막 함부로 그렇게 막 또 바깥으로 옮기고 이런 뭐 또 밖에서 출퇴근하고 못하죠.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아니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남동에서 과연 국방부 8분 안에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고 그런 그 완전히 진짜 확률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적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안보실이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뭐 별도의 공간을 만들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바로 상황 발생했을 때 지휘 결심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위치해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3월 10일 아니 5월 5월 10일, 5월 10일. 아이고, 이게 뭐 정신이 없네. 자, 5월 10일이고 그 이틀 뒤에 북한이 처음 또 미사일을 쐈는데, 예, 초대형 방사포죠. 네, 방사포를 쐈는데, 네. 자 어제 이제 그 열린공간 TV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예.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이제 밤 11시 뭐 그 네. 언저리까지 네. 많은 술을 드시고 좀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인 거 뭐 사진까지 나왔대요. 네. 자 이거를 두고 또 자 북한이 전날 저렇게 도발을 했는데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국가 원수가 평안하다. 뭐 국민들에게 어떤 뭐 아무 걱정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좀 너무 한가하고 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아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열린 어떻게 공감- 보십니까? 열린 공감 TV에서 그런 뭐 사진도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암울한 거죠. 암울한 거고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차 핵실험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이미 그 3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이 완료돼 있다라는 정보 분석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기를 이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 7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이게 만일 그동안의 핵실험과는 다르게 이제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이라면 상당히 우리 이제 그 한국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입장으로 사실상 남한을 이제 집중 공격 핵탄두 공격의 대상으로 네. 소형 핵탄두 뭐 소형화한다면은 뭐 남한뿐만 아니라요. 이제 하여튼 뭐 일본도 물론 대상이 될 테고.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저는 뭐 열린 공감 TV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글쎄 뭐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도들이 조금 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술집 그 마신 술집 사장인가 거기 직원 뭐 증언도 다 확보를 했더라고요. 시간까지. 그런 걸로 보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미국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보셨잖아요. 뭐 국무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통상적으로는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설리반이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도 뭐 그냥 국방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없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한국이 널널하구나. 불편한 인식.